아니 저희 조정훈 기자 오마이뉴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정훈 기자입니다. 대구경보 우리 취재 기자 조정훈 기자가 선거송 걸어왔어요. 네. 저희 방송 계속 이제 하고 있었는데 네. 조정훈 기자를 좀 만나고 싶어서 저 좀 찾고 있었는데 여기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요즘 좀 분위기가 어떤지 이게 너무 궁금해요. 대구 경북 민심, 특히 대구 민심 이게 너무 궁금해요. 저번에 제가 우리 와서 동성로에서 만났을 때 뜨거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동대구역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서도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네, 우선 이 동대구역에서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한번 여기서 그래요. 연설회를 한번 하고 갔었죠.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 왔는데 네. 아마 지금 그 오늘 온 인파를 보면은 네. 윤석열 후보가 왔을 때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 보이는 3분의 것 1 같아요. 정도 네. 적다 더.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왔을 때보다 인원은 3분의 1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 대구 지역이 보수 지역이고 또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3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아마 이재명 후보가 30% 이상은 득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거는 30% 이상 득표된다면 많이 득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후보가 20% 이상 넘어간 후보가 거의 없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21% 받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역대 30% 이상 득표를 한다면 역대 가장 많은 득표를 하는 게 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예전에 선거 앞두고 이렇게 민주당 후보가 20% 중후반을 오르내리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보통 10%에서 20% 정도 됐는데 지금 20% 중후반을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30% 정도는 얻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 대선 때와 다르게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득표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신데 어떤 부분이 좀 작용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조금 전에 저 입구에서 들어오면서 봤는데 네. 최초의 TK 대통령, 그래서 민주당 최초의 대통령 후보가 지금 TK에서 나왔거든요. 네. 역대 대통령들이 민주당에서는 TK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고향이 안동이다 보니까 네. 그 영향이 조금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박창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가 박창달 그 대구 경북 총괄 선대위원장을 영입을 했는데 네. 처음에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렇게 수국 꼴통 보수를 영입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 네. 민주당 다 말아먹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가 많았는데 네. 지금 민주당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박창달 선대위원장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활동하고 있다? 네, 박창달 그 위원장이 보수에서만 45년을 계속 보수 정당에만 몸을 잡고 있었거든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작년에만 해도 작년 하반기에도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의 당시 이제 국민의힘 예선 있을 때 그렇죠. 후보의 대구 경북 선대위원장을 맡았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에 지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하고 탈당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를 만났고 또 대구 경북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죠. 그 이후에 대구 경북 쪽에 있는 보수 인사들을 굉장히 민주당에 많이 끌어왔어요. 뭐 일례로 하나 든다면은 뭐 지난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이제 그 달성군 그 현풍읍 육아면에 박근혜 지금 자택이 이제 계약을 했고 이제 아마 곧 이제 몸이 이제 건강을 되찾는다면은 이제 그쪽으로 내려오게 될 텐데 그 박근혜 집 앞에 가서 환영 행사를 했었거든요. 사실 민주당에서 가서 환영 행사를 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의 보수 인사들을 데리고 더구나 박근혜 서포터즈라는 그 굉장히
16년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16년 된 굉장히 오래된 네, 이 박근혜 서포터즈를. 서포터즈 네. 중앙회장을 데리고 가서 와. 박근혜 집 앞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영상을 조정훈 기자 찍어서 올렸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아마 한 180만 그러니까요. 정도 엄청 많이 봤을 보셨더라고요. 텐데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그러니까 다들 놀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 지역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역에 이제 본인이 고향인 안동에 육군사관학교를 유치를 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동에서 육사 유치해야 된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육사 유치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역적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네. 굉장히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열기가 지금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서울에선 잘 몰랐던 그런 분위기를 조정훈 대구경북 취재기자한테 들을 수가 있는데,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서포터들 지지라고 또 TK 지역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 열망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남아있는 변수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남아있는 가장 큰 변수가 대장동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지역에서도 이제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게 대장동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윤석열 후보도 이제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만 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기에서 가장 지역민들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또 안심을 줄 수 있다면은 지지율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TK에서의 지지율은 바닥이라고 봐야 돼요. 바닥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말고는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대장동 문제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그 여기 이제 대구 지역 분들, 제가 오늘 택시 타고 오면서 기사분도 그렇고 이 보수 지역에서는 무작정 지지가 많다, 왜 윤석열 후보 지지하냐 물어보면 대답 못하고 무조건 바꿔야 된다 이 얘기만 한다라고 하는데, 민심이 어떤가요? 그런 게 네. 많이 있나요?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묻지마 윤석열이 많습니다. 묻지마 윤석열이 많은데, 네. 오늘 송영길 대표가 대구경북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네네.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박근혜를 고소한 사람은 윤석열이다. 그때 당시에 문재인은 취임도 하기 전이었다. 네.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지역 언론에서 이 기사가 나가게 된다면 네. 지역민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인물론으로 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승부를 하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 과거에 해왔던 그런 행적들을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뭐 전공기자 좋지만은 사람은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앞으로 남아있는 열흘, 9일 남았습니다. 이제 투표까지. 사전투표도 이번 주 금요일이고 영향을 좀 줄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죠? 네, 우리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에 대구의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확산했을 때 네. 신천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당시 경기지사였을 때 네.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를 잡으러 갔었어요. 네. 그런데 대구시장은 네. 그냥 신천지에서 충분히 협조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나중에 이재명 지사가 이만희 잡으러 가는 모습을 보고 네. 대구에도 이런 대구시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런 얘기가 나오셨군요.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면에서 결단력 있는 후보 또 실천하는 후보가 네. 이재명이다. 이게 좀 드러나면 좋겠습니다.